영끌들이 끌어올린 가계부채 1914조. 이게 요즘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이 무리하게 빚을 낸 영끌들이 한 14조 가량을 늘렸다고 하죠. 그래서 1913조가 됐답니다. 이 미친 개쓰레기들이죠. 그놈들이 그렇게 빚을 진 배경에는요, 지금의 정부도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집사라고 계속 옆에서 부추겼던 탓에 영끌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앞으로도 아마 그 유사한 일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영끌들이 그 대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가 정책 지원자금, 그러니까 생애 첫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가 영끌들을 영끌하라고 부추긴 거죠. 그 개잡놈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놈들이, 년놈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고 서민들을 되게 군기로 몰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이전 정부 때 되게 집값을 뻥튀기 했다라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놈들이 지금 와서 지금의 정부 때는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동산 관련해서는 윤석열이나 아니면 문재인이나 한 몸통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지랄이고 하네. 다들 서민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해먹고 이제 수작길 불리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감당 못할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만 이제 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힘겨워질 것 같고 막막할 것 같고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는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세도 대출이죠. 1913조가 전체 빚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세금도 한 1000조 가량도 빚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요 거의 한 2900조 3000조 되는 거죠. 또 그게 끝일까? 또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시 합치면 빚 3000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인 거죠. 결국 무리하게 빚을 지고 살아온 이들이 앞으로도 대거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겪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무리하게 진 빚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가계부채 채권은 내관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 위기에 내관이 되어서 터질 것 같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결국 무리한 빚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빚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빚을 누가 지고 싶어서 지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빚진 거지. 또한 빚 안 지고 집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는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가 아니라 빚을 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빚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빚은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빚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40%만 빚이 있고 60%는 빚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견디고 경험하고 이제 맞이하게 될 세상은 재정이 건전한 사람, 빚이 없는 사람,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빚이 10억이 있고 부동산 건물이 30억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30억 빼기 10 이렇게 해서 20억 자산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은요, 그 30억짜리 건물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고 대출 이자와 고정비만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30억짜리는 쓸모가 없죠. 대략 그것보다 그냥 5억짜리 자기 집에 그냥 빚 없이 사는 것, 그 사람이 제일 더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우려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까불어대고 함부로 계산이 두드려서 쉽게 돈 벌 생각하고 하면 그 생각들이 그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신중하게 더 조심하며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좀 더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우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더 차분해야 되고 더 이제 오래오래
이 삶을 되돌아보며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궁리하고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애써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두고 봐야죠.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궁리하고 따져보고 헤쳐나가고 모색하고 그러면서 또 길을 열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게 힘겨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묵묵히 또 앞날을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좀 더 겁나고 좀 더 두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죠. 힘겨운 시대고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빛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까부러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괜찮다 남들도 다 빚지고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빚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빚내는 것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빚내야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놈들을 이제 그들의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삶은 언제든 힘겹고 어렵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서 저축해서 삶을 좀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흥청망청거려서 인생을 개판으로 만드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 어느 쪽에 내 삶의 모습을 둘 건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까불어대고 유행을 바라고 사는 것보다 좀 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지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야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챙겨보고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좀 지내보자고요. 그냥 되는 거 있겠습니까? 하나씩 둘씩 잘 챙겨나가면서 잘 다듬어가면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생각하고 삶을 잘 좀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착실한 모습을 선택하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